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1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6명을 기록했습니다. 목욕탕과 실내 운동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데 확진자 대부분이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 또는 연쇄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방역수칙 이행을 위한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2일 오전 10시일기에 폭염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강화됐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자체들마다 취약계층 폭염 대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복지, 사회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사회가 같이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최초의 계획 도시인 해운대구 좌동. 이제는 해운대 그린시티라는 이름이 붙었죠. 다들 신도시 신시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20년 넘은 노후 아파트가 대다수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그린시티 일대입니다. 1996년 첫 입주를 시작해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92%에 달합니다. 부산 지역 최초의 계획 도시지만 공동주택 노후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낡은 승강기와 건물 외관, 오래된 배관 등 공동주택의 대수선이 필요한 상황.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15년 이상 단지에서 안전진단 B 혹은 C 등급을 받으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에 제한이 없고 기반 시설을 기부 체납하지 않아도 되며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도 없어 재개발 재건축보다 사업 추진이 수월합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변화될 가능성이 큰 리모델링 관련 법률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다 보니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습니다. 이걸 시작하게 되면 1,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이주도 해야 되고 비용도 들고 그렇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그 걱정이 지금 앞서가 있어요. 주민협의체 차원의 설명회가 열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원하신다고 해서 이게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심도 있게 주민들과 함께 토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해운대 그린시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기본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하는데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산재한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존 택지 개발을 통한 신축 아파트가 구형 아파트가 돼 가는 과정 속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매우 활성화된 이후 정체 국면에 나왔던 주택 산업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신산업을 통해서 활성화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역 경제뿐만이 아니라 지역 부동산 시장에 매우 활기를 띄워놓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 지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1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16명으로 확진자 대부분이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연쇄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래구 목욕장의 경우 11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17명이 확진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목욕장을 이용한 2,500여 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영구 실내 운동시설에서도 이용자와 관련 접촉자 19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30명이 확진됐습니다. 해당 운동시설은 강습도 겸하는 곳이어서 감염의 위험이 높은 공간으로 추정됩니다. 사하구 고등학교에서도 7명이 추가 확진돼 총 학생 13명, 관련 접촉자 20명이 확진됐습니다. 유흥시설 집단 감염은 오늘 3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현재까지 확진자는 209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4단계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구군단체장과 함께한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 위기라며 축제나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논의하고 방역수칙 이행을 위한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 등의 차질이 없도록 선별진료소 폭염 대책 마련과 함께 역학조사 인력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우려했던 찜통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코로나19 속의 각 지자체들은 취약계층 폭염 대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장군의 한 경로당입니다.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는 폭염입니다.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이 경로당은 여름철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도 되는데 이 같은 쉼터가 사라진 겁니다. 기온이 34도를 넘어선 한낮.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어르신들이 답답한 집을 나서 찾는 곳은 야외 쉼터입니다. 굉장히 어르신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시간대도 아무 상관없고 아침 일찍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누구라도 와가지고 또 시원하게 바람 쐬고 가고. 선풍기도 돌고 좀 서운하는 그 바람도 좀 오고 가고 하고 그래서 막 우리가 이어 오가고 막 따뜻하게 앉도 안 하고 그래 드문드문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기장군도 실내 무더위 쉼터의 차선책으로 야외 쉼터를 선택했습니다. 7월 안에 선풍기를 갖춘 정자 등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을 60곳까지 늘리고 공원에도 대형 그늘막을 설치해 국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일단 폭염에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무더위 쉼터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디 가실 데도 없고 뭐 대피하실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 정자는 마을 거점별로 있으니까 그걸 24시간 동안 그 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풍기라든지 공원 등 같은지 설치해서 좀 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기장군 외 다른 지역들은 실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방역에 대한 우려 속에 쉼터 개수를 줄이고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취약계층의 무더위 대책,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올여름 지자체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정책적으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가 같이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들을 연속 보도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동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오 년 전부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김모 할머니. 오늘 또 병원에서 투석을 받기 위해 식사를 한 뒤 외출 준비를 합니다. 한 차례 투석을 위해 오가는 시간까지 포함해 6시간가량 소요되는데 일주일에 3차례나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치료 일정이 정해져 있어 미룰 수도 없는 데다 고동까지 불편해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찌는 듯한 더위에도 길을 나서야 합니다. 치료보다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에 가는 일이 더 힘듭니다. 택시 부르러 갔어요. 내 혼자서. 올 때는 눈이 어둡고 잘 안 보여가지고 차 오는 것마저 물어봐요. 기사 아저씨한테. 그 약을 먹기네. 기구 연방 없어가지고 막 갈 때는 사살 헤맨다 아닙니까. 최근 6개월 전부터는 이런 불편함은 사라졌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를 받고 난 후부터입니다. 집을 나서면서부터 요양보호사의 보살핌이 시작됩니다. 문 앞에서 차량까지 보호사의 부축을 받습니다. 이전 힘들기만 했던 병원 가는 길이 이젠 이야기도 나누고 세상을 구경하는 시간입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예.
좀 많이 드시지. 오늘 날씨가 더워서 좀 식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지. 배고파 지금 뭐 먹고 그래. 뭐 마시면. 투석할 동안에는 그 안에서 뭐를 뭐 먹고 그래. 병원 도착 이후에도 동행 서비스는 이어집니다. 요양보호사가 접수부터 치료실까지 동행합니다. 또 치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때도 같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술지야. 대보주고 데리고 가니까 좀 술지에 내 혼자 서성거리 가는 것 같나. 그 입구 들어가서까지. 그래 도와줄 거랍니다. 부산 진구에 병원 동행 서비스가 도입된 건 지난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선정되면서부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위주의 기존 복지 서비스와 달리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지역 자활사업단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 팀을 꾸렸고 올해 6월까지 600회 가까이 출동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 20개 동의 전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가구가 늘어나는 요즘 촘촘하고 세심한 복지가 노년의 어르신들의 일상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예비후보가 부산을 찾아 부산의 현안인 가덕 신공항과 2030 월드엑스포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부산 월드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위한 필수 조건인 가덕 신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해 2029년 준공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울경을 묶은 남해안 해양 관광벨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하고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 3천여 톤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A씨 등 일당 2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경남의 한 주물 공장에서 나온 폐주물사를 강서구의 한 팝밭에 몰래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농지 6,000제곱미터에서 14,000여 톤의 모래를 불법 채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 B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관계기관에 폐기물이 매립된 부지의 원상복구 통보 조치를 한 뒤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3월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3명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람은 지난 5월 1일 첫 조사 결과 발표에서 언급한 투기 의심 1명을 비롯해 농지법 위반 의심 1명,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심 1명 등입니다. 부산시는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관할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도 깡깡이 마을 일원에서 마을 영화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영화의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화 제작에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마을 영화 제작단의 활동이 이어지며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와 유네스코 영화창의 도시 부산위크 기간에 상영될 계획입니다. 이번 마을 영화 만들기는 유네스코 영화창의 도시 부산 사업 중 하나로 부산시와 영화의 전당,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국제영화제가 협업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볕더위가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6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야말로 살인더위입니다. 공사장과 논밭에서 장시간 일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뜨거울 때라 이 시간대 야외 작업이나 비닐하우스 작업은 꼭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농업 현장 등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